안녕하십니까. 빈곤 이슈를 설명 안내하는 서병수입니다. 최근 복지 사각지대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서대문 모녀 사건이 있었습니다. 차상위 계층이나 또는 기초수급 대상자가 됨에도 이를 알지 못하거나 또는 연락이 두절되어 위기 가구임에도 이를 구제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건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하여 긴급 복지 지원 제도를 강화하고 위기 정보를 34건에서 44건으로 확대시키고 또 빅데이터를 이용하며 복지 멤버십이라는 제도를 마련하여 급여를 찾아주는 식의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최대 6개월 또는 1년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이후 긴급복지제도가 끝난 이후 기초수급제도나 차상위 계층으로 연계를 합니다만은 기초수급제도에 선정되기에는 매우 힘듭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로 선정된다 하더라도 그 급여액이 충분치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들을 많이 봅니다. 이 노인들이 약 전국에 6만 6천 명에 달한다고 추정되고 있는데 그 26%가 기초수급자입니다. 기초수급자가 되더라도 생활비가 충분치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위기기구의 발생이라든지 그 폐지를 줍는 노인들의 발생하는 이유에는 기초수급제도에 의해서 실패한 방대한 빈곤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빈곤사각지대란 제도적 사각지대와 급여 부족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제도적 사각지대란 선정 기준에 합격하지 못하도록 선정 기준이 매우 엄격한 것입니다. 두 번째, 급여 부족 사각지대란 수급자가 되더라도 받는 급여액이 최소 생활비에 실제 생활비에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한 빈곤율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 빈곤율에 의하면 2022년 빈곤율은 15.1%이고 빈곤층은 780만 명입니다. 현재 기초수급자는 245만 명이 있습니다만은 이 기초수급자들도 부족한 급여액이기 때문에 사실상 중위소득 50% 이하의 빈곤층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사실 2018년 정부는 기초수급자 실태조사를 통하여 빈곤층을 개척한 바 있는데 그때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하여 빈곤선으로 하여 약 306만 명의 빈곤층이 있고 이 중에 170여만 명이 수급을 받는 수급자이고 나머지 132만 명 정도가 비수급 빈곤층으로 분류한 바 있습니다. 이는 현재 780만 명에 이르는 빈곤층에 비하면 매우 축소된 수치로서 사실상 빈곤의 엄폐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방대한 빈곤층이 발생한 이유는 우선 기초수급 제도에 있어서 선정 기준이 너무 타이트하다는 것입니다. 첫째, 급여액이 급여 선정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금액이 지급액이 최대 93만 원입니다. 합해서. 그런데 현재 국민연금에 의해서
최소 생활비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124만 원입니다. 약 월 30만 원이 모자라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부의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습니다. 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약 130만 명의 비수급 빈곤층이 발생한 바 있다고 정부는 분석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현실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기본 재산액이 있습니다. 기본 재산액은 현 재산액에서 공제해 주는 금액인데 그 금액이 2023년 9,9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시스템에 의한 금년 1월 2일자 18평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평균 전세가가 2억 3천만 원입니다. 기본 재산액 9,900만 원은 절반 이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가장 비난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재산의 소득 환산율 제도입니다. 재산의 환산율 제도란 금융 재산이 예를 들어서 1천만 원이 있으면은 그것의 6.26%가 월로 소득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62만 6천 원의 소득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623만 원이므로 사실상 금융재산 1천만 원만 갖고 있어도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히 너무 엄격한 선정 기준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정부는 그 부양 의무자 기준을 대폭적으로 완화 내지 폐지시키기로 정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2017년 10월부터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하기 시작하여 2021년 10월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함으로써 거의 대부분의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그 수요가 방대할 것으로 방대하고 또한 급여 부담이 높을 것으로 보아 부양 의무자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초 정부는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화 내지 폐지함으로써 약 100만 명 이상의 새로운 수급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생계급여의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한 이후에도 실제로 수급자는 약 33만 명이 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예를 든 바와 같이 재산의 소득 환산제나 또는 기준 재산액 때문인 것으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빈곤층을 모두 기초수급 제도에 흡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첫째, 선정 기준을 이제 그만 완화하여야 되겠습니다. 첫째, 먼저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을 약 83만 원으로 높이고 주거급여도 현재 33만 원에서 40만 원 내지 50만 원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재산의 소득 환산율 제도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소득인정제를 폐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현재 소득인정액이 실제 소득액에다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플러스한 가상의 소득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각각 적용하는 컷오프 제도의 적용이 매우 긴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준 재산액을 현실화시켜 약 3억 수준으로 약 집 한 채는 보유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선정 기준의 완화 내지 변경은 법률화 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재정기획부와 보건복지부의 통제권에 의하여 농단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최저설정위원회의 설치를 바랍니다. 이에 의해서 중립적인 국민 최저생계비 개척 또는 국민 최저의 개척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상 기초수급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말씀드렸습니다.